피부가 계속해서 가렵거나 빨갛게 발진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상처가 낫지 않고 궤양이 지속돼서 피부과나 내과 등 여러 병원을 다녀도 계속해서 재발하고 또 낫지 않는 경우에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을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피부 이상을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피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 중에는 첫 번째,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피부 장벽의 이상으로 생긴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또 세 번째는 약물 부작용, 네 번째는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 같은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혈관의 문제, 혈관이 막혔다든지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가 있고, 여섯 번째는 호르몬의 변화, 갑상선의 이상이라든지 부신 호르몬의 이상, 그와 같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도 피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피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경우에는 피로나 과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등이 계속되면서 피부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또 염증 반응이 쉽게 올라오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입 주변부의 발진이나 그리고 자주 재발하는 헤르페스, 구내염, 또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나 가려운 증상, 심한 경우에는 피부에 궤양이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신 기능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몸에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면역력을 살펴볼 때는 NK 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해서 NK 세포 활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많이 떨어져 있다면 면역력이 저하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NK 세포 활성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500 이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정상적인 분들은 한 1000에서 2000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소 한 500 이상은 되어야 되고 한 1000에서 2000 정도 되어야 정상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변화라든지 약물 치료, 수액 치료 등으로 염증을 완화할 수도 있겠고, 또 비타민 D 주사나 사이모신 알파 같은 주사로 면역력을 좀 개선해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세포 치료를 통해서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또 면역력을 회복시켜서 이러한 피부 증상들을 호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세포 치료의 종류로는 줄기세포 치료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PRP 치료나 PRF 치료라고 해서 혈소판 풍부 혈장, 혈소판 풍부 피브린이라고 해서 자가혈을 기반으로 한 세포 치료가 있겠습니다. 2, 3개월 동안 상처나 궤양이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한 피부 증상이 아닌지 의심을 해보고 면역력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러지로 인한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특정 알러지 유발 물질에 반응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금속 물질에 접촉해서 발생하는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니면 두드러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두드러기에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한랭성 두드러기 등도 있을 수 있겠고, 밀가루라든지 아니면 글루텐이 포함된 그런 음식물로 인한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며칠 동안 알러지 반응이 생겼다가 또는 몇 시간 동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증상이 오래 가거나 잘 낫지 않고 계속 재발하는 그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 이런 알러지 반응을 완화시키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고요. 적절한 보습제를 선택해서 바르는 것이 중요한데, 심한 경우에는 단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색이 또 하얗게 변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혹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너무 강한 스테로이드 사용은 자제를 하고 또 스테로이드 사용을 될 수 있으면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인데요. 약물로 인한 피부 발진의 경우에는 어떤 약물이 문제인지,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이 문제인지, 아니면 세균 감염이 있을 때 먹게 되는 그런 항생제가 문제인지, 알러지 질환 때문인지, 발진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 때문이 아닌지 감별이 필요한데요. 그런 발진이 있을 때 물집이 같이 생기거나 두드러기, 가려움과 같은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고, 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약은 항생제, 혈압약, 소염 진통제, 건강기능식품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약물을 복용한 후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약물 복용을 중단해 볼 수 있겠고요. 약물을 변경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서는 피부 발진 완화를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염성 피부염이 있는데요. 세균이나 곰팡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피부 염증인데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또 상처 부위가 방치되면서 상처 부위로 세균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을 수 있겠고, 또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 증상은 피부가 붉어지고 붓고 열감, 그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치료는 세균이 원인인 경우에는 항생제를 써볼 수도 있고, 또 곰팡이, 진균이 원인인 경우에는 항진균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이런 세균성이나 진균성 모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연고도 있는데요. 정확히 원인을 판별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액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진균 감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국소 부위, 예를 들어서 무좀도 일종의 진균 감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은 이제 국소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진균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전신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혈관 문제로 인한 피부염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아니면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 피부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처, 궤양 등이 생길 수가 있고, 붓는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통증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혈관 조영술 같은 검사를 해볼 수도 있는데, 동맥이 막힌 건지 정맥이 막힌 건지 등을 잘 감별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정맥 순환이 잘 안 돼서 피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정맥 순환제 같은 약을 복용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정맥류가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맥이 막히는 그런 경우에는 혈전 용해술이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르몬 변화가 있는데요.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피지 분비나 피부 재생 속도, 또 면역 반응까지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춘기나 임신, 출산, 그리고 갑상선 기능 변화, 갱년기와 같은 시기에 발진이나 여드름의 악화, 가려움 증상, 안면 홍조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럴 땐 증상에 대한 치료보다는 호르몬과 자율신경에 대한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데요. 갑상선 이상의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지 아니면 항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법이 또 달라지겠고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치료와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태아닌과 같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수액치료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때
글루타치온 같은 성분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흥분된 교감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액 치료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교감신경이 저하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또 항진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리시리진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감초주사와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피부 발진이 있는데요. 베체트병은 결절성 홍반, 여드름처럼 보이는 증상, 또 가상문항염, 농포 등이 보일 수 있고, 루푸스는 얼굴에 나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 얼굴에 있는 팔자주름 안쪽으로는 발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은 이제 건조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안구 건조나 또 구강 건조, 또 코 속이 건조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피부 건조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발진도 나타날 수가 있고 레이노 증후군 그리고 자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혈관염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신성 경화증 또 경피증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전체적으로 붓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피부가 점점 굳어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가 조이는 느낌과 뻣뻣한 느낌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손끝에 궤양이 나타나거나 손톱 주변으로 피부가 거칠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부 근육염 같은 경우에는 목 앞쪽에 V자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고 또 손에서 너클 부위,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그 관절 부위에 보라색 그리고 빨간색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얼굴도 전체적으로 붉어지는 그런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눈꺼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레이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인형 스틸병의 경우에는 주로 고열을 동반하면서 관절통이 나타날 수 있고 연어색의 반구진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런 발진은 열이 내리면서 사라질 수가 있고 또 이외에도 비특이적인 선형 모양의 그런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질환명 자체가 약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사포증후군에서 S는 시노바이티스라고 해서 관절의 활망염을 말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관절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에크네는 이제 여드름, 그리고 푸스툴로시스는 농포증이라고 해서 손과 발바닥에 이런 수포가 생기는데 농이 찬 수포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H 같은 경우는 하이퍼오스토시스라고 해서 골이 비대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또 오스테아이티스는 골염이라고 해서 뼈에 염증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환자분 중 한 분은 지속적인 재발성 발진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검사를 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고 면역력 검사를 했었는데 NK세포 활성도 검사 수치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분은 면역력을 높이는 치료를 해서 사이모신 알파 치료나 수액 치료 등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려서 피부 증상을 호전시켰던 그런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피부에 나타나는 이상소견은 단순히 국소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성 감염, 아니면 알러지 반응 때문에 나타난 경우도 있겠고, 또 면역 기능의 저하나 호르몬의 불균형, 또 약물로 인한 이상 반응, 또 혈관의 이상이나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여러 가지 전신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또 피부 증상도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장 기능이 또 만성적인 피부 질환에 있어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팩터인데요. 이런 피부 증상이 있을 때 병변의 형태나 또 분포, 또 증상의 지속 기간이나 동반되는 전신 증상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피부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한다면 단순한 항히스타민 치료나 항히스타민 약이나 그런 치료로는 한계가 있어서 전문의의 정확한 감별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밝혀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